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97% 상승한 42,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근데 살짝 보시면, 미세하게 보시면 살짝 여기 추세에 대해서 살짝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얘가 오늘 44,000원 정도에서 안착을 해줬다면 여기 상승 추세대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살짝 조금 어긋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더 길려고 하나? 라는 그런 모습도 들긴 드는데 어찌되었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무상증자 끝나고 걸리락이 걸렸을 때 여타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무상증자 끝난 다음에 다시 하락이 있었더라. LB도 이번에 이런 위기를 그냥 무중으로 한 다음에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 그거죠. 단기 위기는 무상증자로 일단 해결을 하고 재차 자리를 본 다음에 LB의 본연 가치인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확실히 정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애초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리보세라닙의 본연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LB 관련주들 모두 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넥사로 보여집니다. 넥사도 오늘 거의 약 10%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6,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6거래일 동안 제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생이 되겠죠. 엘생도 오늘 나름 좋은 모습 6.5%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 순으로 어찌되었건 지금 LB 관련주들을 보시면 다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LB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여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넥사가 오늘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나노젠 백신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나노젠의 상장권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노젠 상장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거라서 이번에 아마 나노코박스 백신 상용화 이후에 우회 상장이 됐던 아니면 직상장이 됐던 곧장 현실화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연대 텔레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여의도 소식통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나노젠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독점 코로나 백신 성공이 5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사 자회사 단디바이오가 있어요. 거기서 슈퍼항생제랑 폐혈증 치료제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갖고 있는, 어쨌든 LB가 갖고 있는 HBS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총 시스템이 아마 넥사 그리고 나노젠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노젠은 전반적으로 이제 LB랑 협업을 할 건데 LB는 이제 신약이라면 나노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랑 이렇게 협업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노리는 효과가 나노젠이랑 그다음에 HBS가 더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보시면 여하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각종 임상, 학회 그리고 내용들의 업데이트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주연대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LB 동행의 목적이고 비영리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는 제가 댓글 맨 처음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가시면 곧장 이 텔레그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온클리지 타임지에서 나온 리보세라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크리스탈 그리고 엘생의 협업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티머스 건 소송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미국 온클로지 타임즈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의 탁월한 치료 물질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선양암 뉴스 관련해서 우리 주주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모르시는 내용이 없는데요. 뭐 또 특별할 건 없는데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 보임에도 하나 좀 자세히 찾아볼 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미 FDA가 문장의 주어예요. 그래서 FDA에서 약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결국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청신호가 커진 것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LB의 본연 가치인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은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건 NDA 신청이랑 그리고 신약 품목 허가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학, 혈액학 등에 대한 최신 임상 정보와 논문 등을 다루는 미국 내 저명한 종양의학 관련 전문지인 온콜로지 타임즈에서는 미 FDA가 최신 동양 업데이트를 통해 선양 낭성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희귀의약품 지정 사실을 게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FDA에서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선양 남성암 임상을 통해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1세대 항암제 그리고 3세대 항암제와 병용을 통해 임상 결과를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안전성 높은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 물질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FDA가. 그래서 오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표준 치료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1200건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희귀의약품이니까 좀 시장성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 발표는 그렇습니다. 환자 수는 작대 대신 투여해야 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역시 그렇게 시장성이 작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현재 모집률은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오픈 라벨로 진행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올 상반기에 임상을 마무리하고요. 회사에서는 곧장 상업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임상 마무리를 한다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내에 신약 품목 허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FDA에서도 인정을 해준 약물이더라 라는 데 의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리스탈 그리고 엘생의 협업 소식인데요.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랑은 병용 임상을 여러 적응증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효과도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은 엘생이 갖고 있고요. 캄렐리주맙의 한국 판권은 크리스탈이 갖고 있어요. 원래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캄렐리주맙 한국 판권도 리보가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크리스탈한테 가긴 갔었죠. 어찌되었건 한국 판권은 엘생이 갖고 있고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은 크리스탈이 갖고 있는데 현재 임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 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거의 막바지죠. 올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인데 적응증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뉴스 내용을 살펴보시면 엘생 그리고 크리스탈은 양사가 판권을 보유한 신약 물질의 공동 임상 개발 진행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리보세라닙의 판권, 한국 판권은 엘생 그리고 캄렐리주맙의 한국 판권은 크리스탈이 갖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국내 개발 권리를 보유한 두 회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확대가 기대가 된다. 현재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중인 항서제약의 임상 모델을 적극 검토한 후 신규 적응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은 가장 이점이긴 해요. 항서에서 지금 현재 계속 많은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판권을 갖고 있는 엘생도 그렇고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항서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것만 효능 좋은 것만 임상을 빼앗아 여기서는 임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 좋은 것을 이제 엘생이랑 크리스탈이 하겠다는 얘기고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위암, 간암, 폐암 등의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간암은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님이랑 캄렐리주맙이랑 조만간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 간암 1차 치료제처럼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3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 옵티머스 300억 소송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B를 투자하시려면 정말 다방면에 다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지식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법률적인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입니다. 민사 합의 12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LB고요. 피고는 하이투자증권인데 소송 가액은 300억 원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 LB를 말하는 겁니다. LB 측은 행사하려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피고 하이투자증권이 되겠네요. 피고는 LB와 LB 측 투자금과 옵티머스 펀드의 연관성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판사는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하면 해야죠.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핵심이죠. LB 측은 너네 법적 성질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옵티머스와 그다음에 LB 투자금의 연관성을 확실히 해라.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LB한테는 31일까지 청구권의 성질을 밝히라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한테는 원고 측 얘기 듣고 다음 달 14일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뉴스에 나온 HLB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LB는 하이투자증권에 300억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아까 법적 성질을 얘기를 했는데, 법적 성질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냐면, LB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펀드 가입 신청서도 받지를 못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건은 투자자도 2인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정 금액도 못 미친 상황에서 하이투자증권이 옵티머스에 송금을 했다. 첫 번째, 펀드 가입 신청서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2인 이상 집합투자기구로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돈도 모이지 않았는데 송금을 해버렸다. 이거는 일단 펀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펀드가 최종적으로 결성되기도 전에 자금이 인출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LB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요건이 갖추지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금액이 500억 원인데 LB가 300억 원을 가입한 후 직후 자금이 바로 인출됐으니까, 이건 일단 펀드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B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권은 투자권에 대해 판매사의 과실 혹은 책임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좀 전에 LB가 얘기했던 하이투자증권의 과실 또는 책임이 인정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계약이 취소, 무효가 돼요. 그러면 아예 계약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 다툼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LB는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는 증권사 하이투자증권의 고지 내용을 신뢰하고 투자를 했다.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펀드 판매가,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의 판매가 명백히 불법 부당 행위이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게 아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계약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만 보니까 증인을 내세웠어요. 증인을 하이투자증권 직원 A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LB에서 미리 펀드 가입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금액이랑 가입일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옵티머스, 나는 상관이 없고 옵티머스랑 이미 LB랑 하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옵티머스랑 LB랑의 관계인 것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진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했죠. 그러면서 옵티머스랑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해독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옵티머스가 뭐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진 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뭐 어떻게도 뭐 이렇게 옵티머스랑 만난 적도 없다, 인사를 한 적도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우리 옆집에 글쎄 그럴 일은 절대 없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부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회사 핸드폰이 이번에 나온 게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서 난 그럼 내일 하이마트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도 이름이 하이가 들어가네요. 어찌되었건 저는 그 다음날 하이마트에 가서 이 부회장이 말한 그 핸드폰을 산 거죠. 그러면서 저는 자랑을 한 거죠. 야, 이거 제가 어저께 이 부회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핸드폰이 그렇게 좋대요 라고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을 하이마트에 산 거예요. 하이마트 사서 집에서 딱 풀었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 거야. 딱 기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마트에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기스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랑 밥 먹으면서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샀다며, 왜 나한테 와서 바꿔달라 그래, 이 부회장한테 바꿔달라 그래 라고 하는 거랑 뭐가 틀린 거냐 싶네요. 물론 제가 무지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울 일이 없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경찰서 갈 일이 솔직히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파출소 갈 일도 없는데요. 어찌되었건 제가 핸드폰을 하이마트에 샀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산 건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지루한 법적 싸움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LB뿐만 아니라 LB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무증 끝나고 걱정을 했던 분도 꽤 계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건 리보세라닙의 본용적인 가치, LB의 기본적인 가치인데 그 가치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준다면 분명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암 없이 더 좋은 밝은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